강아지 자살 다리로 유명한 영국 스코틀랜드의 오버튼 다리. 강아지가 자살을 한다고? 다리 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수백 마리의 강아지들이 뛰어내렸다. 수백 마리가요? 어머. 어느 날부터인가 강아지들은 오버튼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서 멈추어 섰고 갑자기 15m나 되는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이렇게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진 강아지는 무려 600마리. 어? 너무 많은데 숫자가? 일명 강아지 자살다리로 불리는 이곳 오버튼 다리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 불안하다. 영국 스코틀랜드 덤버턴주 밀튼 마을에 위치한 오버턴 다리는 1895년 세워진 것으로 높이 15m, 두께 45cm의 단단한 화강암으로 지어져 있다. 밀튼 마을과 오버튼 하우스를 연결해주는 이 다리는 오랜 세월 이 지역의 명소이자 마을 사람들이 즐겨 다니는 산책 코스였는데 2005년 이 마을에 사는 여성 도나 쿠퍼 역시 자신의 반려견 벤과 함께 오버턴 다리 위로 산책을 나섰다. 그런데 다리의 3분의 2 지점을 건넜을 무렵 갑자기 멈춰선 벤이 허공을 향해 맹렬히 짖기 시작했다. 귀신 보면 짖는다고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미처 손쓸 새도 없이 15m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지고 마는데 추락한 배는 등과 발, 턱이 부러져 온몸이 심하게 뒤틀려 있는 끔찍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놀란 쿠퍼는 다친 벤을 안고 황급히 동물병원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벤은 끝내 사망하고 만다. 저기는 강아지 산책시키고 싶지 않겠다. 괜히 목줄 심심할 없이는 것 안 같아. 되지. 목줄 달아도 큰 강아지는 무섭잖아요. 근데 왠지 저 지점 지나가기 싫을 것 같아. 오버튼 다리에서 투신한 건 그녀의 강아지만이 아니었는데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마리의 강아지가 스스로 다리 아래로 몸을 내던졌으며 근데 이 가운데 50마리는 사망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강아지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떨어지기 직전 허공을 향해 사납게 짖었다는 것. 진짜? 두 번째, 강아지들이 뛰어내린 곳이 다리의 3분의 2 지점에 있는 똑같은 난간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콜리다 리트리버처럼 주둥이가 긴 종류의 강아지들만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수많은 연구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도 오버튼 다리에서 강아지가 뛰어내리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결국 오버튼 다리 입구에는 개가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 장의 경고문만이 붙어 있다고 한다. 오버튼 다리 위 3분의 2 지점.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스스로 뛰어내린 기이한 현상. 이 위험한 다리에 숨겨진 미스터리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강아지 집단 투신, 죽음의 다리인데요. 600마리의 강아지들은 왜 오버튼 다리에서 스스로 떨어진 걸까요? MC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 긴 다리 중에서 딱 그 특정한 부분에서만 떨어졌다고 하는 게 정말 미스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지금 현재 강아지의 그 문제 행동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맞아. 예, 그래서 강영욱 훈련사의 제자로서 조사를 좀 해왔는데 네. 네, 오. 말씀드릴까요? 되게 거만해진 것 같은 느낌.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자기는 다 알고 느꼈습니다. 그죠? 약간 느꼈죠? 너무 거들먹거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좀 거들먹해졌어요. 아, 좋아요. 아유, 오늘 인정, 약간 인정. 처음으로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 그러니까. 네, 아, 인정.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확실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죠? 네. 이건 저주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표정에서 욕한 거 기억나세요? 예. 표정에서 욕하셨죠? 잘 읽으셨어요. 네네. 제가 알아봤더니 네.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 아유. 꼬꼬문 거예요. 이거 갑자기. 네. 자, 때는 1908년 오버툰 다리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기를 오버툰 다리 아래로 집어 던지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후 그 다리에서 홀령이 보인대요. 근데 신기한 게 개들이 떨어진 그 지점이 바로 그 아기가 던져진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해요. 3분의 2 지점. 그렇죠. 일이야. 귀신이 개들을 떨어지게 만든 게 아닐까 의심을 하게 되는데 왜 개들이 허공을 보고 짖으면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소름 돋게도 이 오버툰 다리의 강아지들도 허공을 보고 짖다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개들이 귀신을 봤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소름 끼친다. 뭐 그런 속설이 있긴 있죠. 뭐 개들이 귀신을 본다. 그런데 저 위치에서 개들이 뛰어내린다는 이 현상 자체가 이상한 현상인데 그 이상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귀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더 믿기 어렵고 더 이상한 현상 사실이라고 그거를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과학적인 태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저런 게 저주나 뭐 어떤 뭐 악령 이런 것 때문에 된다 그러면 사실 세상에 악령 저주 이런 걸로 유명한 곳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뭐 다 그러면 뭐 개들이 뛰어내리고 뭐 좀 안 놀라시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다리의 어떤 구조에서 개들을 뭔가 자극하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짐작을 좀 해봅니다. 역시 과학적이다. 자,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과학자분들은 이렇게 냉철해지십니다. 네. 자, 김범준 교수님도 절대 또 귀신 때문에 짖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뭐 당연하죠. 제가 집에서 몰티즈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강아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요. 예. 하지만 청각하고 후각은 좋죠. 뛰어나죠. 그런데 그 보고된 거에 의하면 산책을 시키는 사람이 아무런 것도 보지 못했는데 강아지가 뛰어내렸다고 하잖아요. 네. 시각이 사람보다 좋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제가 강아지 키워본 것에 의하면 강아지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홀령을 보고 뛰어내렸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청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집에서 뭐 초인종을 누르거나 그럴 땐 누르기 전에도 금방 현관 쪽으로 달려가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못 안 듣는. 진짜 신기해. 그래서 시각 정보가 아닌 다른 방식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 오해를 해서 강아지가 뛰어내렸을 수는 있지만 일단 사람이 보고한 홀령을 봤다는 시각 정보를 이용했을 리는 없습니다. 아, 청각이면 청각이지. 자, 그렇다면 저주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동물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거부터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아지 자살다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강아지가 정말 자살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 입장에선 또 어떤 생각이신지.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학계에서도 많이 논의됐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살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동물은 자살 안 하는데 사람만 자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를 자살을 연구했던 이제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 조이너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이런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자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처럼 우울증을 느끼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동물보호단체 PDSA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영국 내에만 46만 5천 마리의 반려견이 산책도 하지 못한 채 집에 갇혀 있으면서 그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인 반려견의 수도 230만 마리에 달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강아지의 우울증과 자살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이라는 것이 좀 어려운 이유가요. 사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죽는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지만 그 행동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살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물의 경우가 또는 강아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의지로 스스로 이게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네. 근데 분명히 그러한 행동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식음 전폐를 할 때.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사실 생명체들이 다 느낄 텐데 굉장히 우울하고 이 무기력증이 유발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개체들하고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케이스들은 있다는 걸로 봐서 사실 이제 우울증이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동물도 사실은 자살에 이르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가능하다. 저는 장동건 박사님하고 다른 의견인데요. 장동건 박사님 후반에 했던 이야기 중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정말 독특한 행위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은 죽고자 하는 충동이 먼저 있어야만 우리는 그 행위를 자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가 정말 어떤 행동을 해서 죽음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강아지가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택했는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답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도 뭐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오수의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불이 났는데 주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지금 600마리가 그런 습성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뭔가 더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자,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들이 자살했다. 이 점이 또 정말 미스터리한데. 자, 김범용 교수님은요. 자살이 아니라면 강아지가 오버툰 다리에서 뛰어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아지가 스스로 뛰어내린 이유는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착시 현상. 착시 현상. 이 강아지가 이 다리에서 뛰어내린 지점을 유심히 보셨나요? 거기가 3분의 2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U자형의 맞아요. 튀어나온 부분. 네. 그렇죠. 거기를 강아지가 그렇게 키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난간보다 눈높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아래에 있는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너머가 15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가 평지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난간을 넘을 정도의 근력은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라면 얼마든지 착각을 하고 뛰어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로 다름 아닌 소리와 저도 연관을 짓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일단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잖아요. 강아지가 갑자기 짖다가 뛰어내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외할머니 집이나 아니면 친척 집에 갔을 때 개 키우는 집이에요. 개들이 가만히 있다 언제 짖나요? 소리 들려. 주변에 그렇죠.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데 자기 주인 발자국 소리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개 입장에서 이거는 좀 수상하다. 이거 뭔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개 청각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다리 지점에 왔을 때 막 짖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개가 뭔가 소리가 들렸고 공포감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액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사실 600마리나 되는 강아지가 뛰어내렸다. 과학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거예요. 뭐가 있는데?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오버툰 다리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핵잠수함 정박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50에서 120데시벨 정도 되는 소음이 발생하는데 소리의 근원지 바로 옆에서 그런 소음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높은 소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핵잠수함 소리가 근처에는 사람한테 안 들릴지 몰라도 청각이 발달한 개의 특성상 뭔가 어떤 소리로 인해서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경험을 알듯이 개들이 소리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천둥 소리 들려도 반응하기도 하고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막 강하게 지나가도 그런 소음에 반응하고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청각과 공포심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리를 듣고 짖는 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왜 뛰어내리기까지 했을까요? 그러게. 주인이 부르는 소리로 들었나? 제가 이야기한 시각적 착시와 함께 얘기했어요. 아, 콜라보가 돼서. 뭔가 위험을 느껴서 공격하고 싶어 하는데 뭔지 위험한 상황을 몰랐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에도 뭔가 공포가 오면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데 강아지 종의 경우에도 내가 이때 공포를 느끼는 어떤 소리가 왔을 때 액션을 취하면서 당장 그곳을 향해서 뛰어가거나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공포감 같은 걸 자극하는 소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범종 교수님은 시각적인 착시를 원인으로 지목하셨고 장동선 박사님은 소음으로 인한 공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